최재형 목사님과 관련된 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김 여사는 물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 내릴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거의 파다하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뇌물 혐의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렇게 덮어도 됩니까? 수심위에서 예.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에서 그것을 예. 뭐 불기소하든지 무혐의 처분하든지 예. 뭐 기소유예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처분을 하면 아하.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되면 검찰은 예. 기소하라는 조직이잖아요. 기소가 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검찰은 기소에 부담감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야당 인사들은 그냥 무차별 기소해 버려요. 묻지마 기소식으로. 묻지마 이거 그냥 예.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기소하고 기소하는데 야 어떻게 이거를 수심위에서 정말 기소하라고 어허. 권고까지 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불기소 처분을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예.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김건희 여사 뭐 증인 신청이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정말 재판할 때마다 망신을 당할 수 있거든요. 아하.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억지 기소해서 아. 한 달에 몇 번 불러서 그 재판정 앞에서 굉장히 망신, 예. 정말 인격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김건희 여사한테는 하지 못하겠다. 이런 선언이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원석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시절에는 사실 이 사안이 뜨거웠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거의 황제 조사 그 폰을 상납하면서 검사들이 제3의 장소에서 황제 조사로서 상당히 국민적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김건희 여사 쪽, 한 번은 최재형 목사님 쪽이 열린 건데 이게 또 결론이 또 배치가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두 결론이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도 있는데 이거 검찰이 이 사건 잘 해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이거는 뭐 정말 예, 법치가 아니고 사치다. 사치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중에 따라서 예. 검찰 공권력이 왔다 갔다 한다. 어허. 그러한 정말 사례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은 반드시 제2에서 통과돼야 되고 국민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통과돼야 된다. 네. 심지어 TK, PK에도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필요하다. 그런 여론조사가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모든 연령대에서 70대만 종합특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아하. 70대만 국민은 아니잖아요. 정말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받들어서 예. 지금 검찰에서 도저히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망신만 주고 더 이상 검찰에 상처 주지 말고 정말 정부 여당과 저희가 이 김건희 종합특검은 통과해야 된다. 예. 특검으로 아니 떳떳하면 왜 수사를 거부합니까? 아하. 떳떳하면 특검을 받아야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어요. 숨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이제 재의결 들어갈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국회 시간으로 좀 우리가 넘겨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또 이어서 검찰 폭격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JTBC, SBS 등 언론이 앞다퉈서 단독 보도를 요즘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JTBC의 아주 맹활약이 지금 아주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선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 2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특정 거래,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뭐 물량과 시간을 짜고 하는 통정 매매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그 매도는 자신이 직접 한 거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과 관련돼서 주가 조작의 그 공범들에 관련된 문자나 뭐 편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 조작 사건 이거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주가 조작의 실체가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검찰은
눈 감고 아웅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하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주가 조작범들이 예. 모시에 8만 주 때려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8만 주를 팔아요. 주식을 팔아요. 예. 그 시간에. 그럼 그런 게 통정매매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그러한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느냐. 이 주가 조작범들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인 통화에 대한 증거를 못 찾았다. 아니, 본인들이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를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못 찾죠. 증거를 못 찾는 건데 그래놓고는 예. 개연성이 부족하다. 아하. 그래서 법 왜곡죄가 필요한 겁니다. 선택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대통령의 배우자, 예. 검찰총장의 배우자라고 이렇게 수사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안 되죠. 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뭐 정말 같은 얘기가 매주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인 김모 씨가 도피 중에 썼던 편지 내용을 JTBC가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김모 씨가 굉장히 좀 불안해합니다. 네. 김건희는 남편이 검찰이니까 빠지고 네. 뭐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불안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요 편지 이런 게 어떻게 좀 세상 앞에 좀 알려질 수 있었다고 자, 보십니까? 김모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에게 기대하고 있었으니 나도 한심하다. 한심하다. 뭘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 뭘 봐주기를 기대했을까? 기대했을까요? 그럼요. 덮어주기를? 아니 검사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검사한테 기대할 건 우리는 좀 빼주겠지. 김건희 여사가 주식 전문가입니까? 뭡니까? 왜 이 예. 주가 조작범들이 김건희 아하. 여사를 끼워서 이러한 김건희 여사가 이익을 보는 그러한 예. 주식 조작을 왜 공모했을까? 아하. 왜 이 사람을 파트너로 끼워줬을까? 왜 끼워줬을까? 생각해 보면 예.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란 것은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입니다. 뭔가 이런 주가 조작 사태가 일어났을 때 네. 여기서 다시 건의보험, 건의화재, 예. 건의생명이 발동됐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도 보험이에요? 네? 검찰 보험. 이때 그러니까 검찰 이 사람이 봐봐. 아니 윤 쪽에서 예.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아하. 고민도 없는 사람이다. 보험을 믿었는데 네. 야 알고 봤더니 본인들만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던 말든 상관 안 할 사람이다. 분노하는 겁니까? 아하. 왜 분노해? 기대를 하고 끼워줬는데 투자를 했는데 근데 배신당했다 이런 거. 돈 벌어주게 했는데 자기들만 빠져나간다는 게 이렇게 맹비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하.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제 합리적 의심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랑 아무 상관도 예. 없는데 왜 이런 기대를 해요? 예. 기대가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뭔가 투자를 했다, 아하. 기회를 줬다, 돈 벌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실제로 23억 벌었습니다. 23억.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의 여러 가지 지금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 더 나왔어요. 네. 민모 씨, 그러니까 주가 조작 공범 민모 씨와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가 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종호 씨라고 아시죠? 네. 여러 이름이 나왔던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아마 다 아실 텐데 블랙펄이. 그 해병 사건에도 나왔던 구명 로비 사건의 그 이종호 씨와 이종호 씨의 주장에 의하면은 나는 김건희 여사 결혼한 이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웬걸요? 이번에 이종호 씨와 2020년도에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공개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와 대통령실은 이거 좀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40차례를 전화했다는 거. 그때 왜 거짓말? 아니 결혼 이후에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으면 아니 결혼을 2020년 이후에 또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리마인드 웨딩을 대선기 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지 얘기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요. 참. 결혼을 2012년에 했답니다. 내가 다 민망하네. 야 국민의힘 아니, 안 의원들 맞으니까.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이런 거는 답을 안 해버리죠 그냥.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새 인터뷰를 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인터뷰 예. 막 방송사에서 나오자 아하. 그러면 그냥 캔슬해 버린대. 캔슬. 나도 이거 참 예. 민망할 것 같아.
아니 결혼한 이후에 연락도 예. 없다 그랬는데 야 밤 11시에도 전화하고 40차례. 야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이렇게 전화할 수 없죠.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해도 예. 40여 차례를 막 집중적으로 연락하기가 물론 아니, 뭐 연애하면 초기에 그럴 연락은 수는 하죠. 있는데, 초기에 야, 근데 참 참 이례적입니다. 주가 조작범하고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네.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네. 거짓을 덮기 위해서 네. 뭔가 자꾸 말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박는 거 아. 아닌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치권에.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을 아주 잠깐 동안은 속일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오랜 기간 속일 수는 없다. 이게 정말 정치권의 어떤 격언인데요. 이 딱 맞는 그런 이야기다. 진실은 힘이 예. 세다. 그럼 그럼요. 우리 김주호 부실장님 보실 때는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지금 5년째 들고 있거든요. 네. 요거 기소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덮어주기를 시도할 걸로 아니, 시간 보십니까? 끌거나 덮어주게 하겠죠. 어허, 기소는 안 한다. 그럼요. 그렇게 기소 보시는군요. 왜 검찰총장의 심우정을 인사했고 예. 이창수를 정말 서울중앙지검에 인사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국민 앞에 보여주겠죠. 아하, 그 기소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아무래도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은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